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50분, 네, 토요일이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어저께 넥스트 거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다음 주부터, 그리고 또 지금 새벽 시간 동안 시장 정세가 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그래도 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그래도 또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고, 이 크립토 기반한 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주말간 심리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상승으로 좀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금요일 날 어제 3.58% 35만 원으로 마감했던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그런데 이 35만 원대라는 가격 자체가 뭐 힘들다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당연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혹여나 어저께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직은 수익 구간을 챙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매도 타점을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하락으로 좀 만들어줬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은 끝났다, 그리고 뭐 급한 건 이란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제 60일간 협상은 지속될 건데 이란은 우리에게서 10%도 받아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강경 발언을 했잖아요. 또 최근에 이란에서도 또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제 시장은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에 미국 선물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이 나올 때 또 반등을 좀 해줬다가, 이게 우리나라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스닥 선물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넥스트 거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건데, 그냥 이제 삼성과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 선물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고 있다, 그냥 그 흐름 그대로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에 대한 진짜 단기적인 고점, 그러니까 이게 조정 뒤에 계속 올라오는 그림이잖아. 근데 조정다운 조정은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 봐요.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 뒤에 저는 추가적으로 또다시 결국 추세는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 보는데, 그런 단기적인 고점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람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압박은 계속 심해질 겁니다. 야, 이 정도면은 되겠지, 이 정도면 이제 고점이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린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그 시점에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조금 이따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죠. 왜냐면 이제 코스닥,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어제 그래도 9,000포인트를 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이 3.43% 급락하면서 또 마감했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대형주 몇 종목들만 시장이 올라가고 그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나스닥 시장, 어저께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선물 시장의 급락 뒤에 상승 뒤에 한 번 더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넥스트 거래에서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정규 이제 넥스트 거래까지 끝난 다음에 선물 시장은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S&P 500이나 반도체나 다 신고가에다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기술주 중심으로 대형 종목들 빼고는 나머지 섹터들은 또 하락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선 이 코스피에 대한 단기 고점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올 때,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 봐요. 지금은
특정 종목들로 수급들이 쏠리면서 상당히 이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삼성이 어제 오랜만에 또 이런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 추세는 아직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계속 흔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FOMC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이제 인상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유가는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PI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유가가 올라오면서 발생했던 건데 저는 유가 급락 이후에 경제적인 지표들은 그래도 괜찮게 나타날 수 있다 봅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 그래도 견고하게 잘 올라와 주고 뭐 단순 조정들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단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볼게요. 일단 금요일 어제장은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이런 하락을 만들었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은 메이저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도나 외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매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삼성은 이제는 뭐 예전처럼 볼게요. 외인들의 비중들이 계속 낮아지는 가운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인들이 판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히려 정말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형성된 뒤에 큰 조정은 분명히 한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외인들의 비중이 또 높아질 거라 보고 있거든. 아마 이런 구간들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또 차트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정말 예전부터 저는 이때부터 하나의 큰 파동들이 이렇게 될 거라 보는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최근 세 번째 고점 단계가 코스피의 고점과 같이 나왔고 조정 뒤에 저는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상승과 조정에 대한 단기적인 타점들만 우리가 잘 잡아 나가더라도 저는 전혀 걱정 없이 또 불안함 없이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에 대한 이런 변동성을 내가 제대로 어떻게 잘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잘 잡아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이런 기준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단기적인 타점이나 대응들 또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하는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삼성 제대로 한번 이끌어 가보고 싶다. 이런 타점들을 좀 다이렉트로 좀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삼성이라고 남기신 분들 제가 그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매일 차트를 보기도 힘들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매일 판단하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니까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우리 분명한 좋은 결과들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실시간 타점이나 대응들은 여러분들과 다이렉트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또 일괄적으로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잘 판단해서 가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삼성은 삼성 그대로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도 안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아닌 저는 최근 이 스마트 글라스 쪽을 또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메타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뭐 이제 삼성과 구글에서 곧 출시할 예정이고 애플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미리 선점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저와 함께 이런 좋은 그림들 그려나가면서 좋은 타점들 잡아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또 AI 반도체나 여러 가지 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 상승폭이 이제는 이 고점 단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스마트 글래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또 GPT 또 2024년부터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눈앞에서 사용하는 시대라는 건데 자, 스마트폰은 결국에 우리가 손을 들고 봐야 되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AI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타,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구글, 삼성, 애플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련된 섹터에서 또 뭘 봐야 될까를 보면 또 핵심 부품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마이크로 올레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광학 웨이브 가이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 건데 지금 또 세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네 번째로 AI 반도체 또 다섯 번째로 음향 센서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른 대장주가 아니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메타가 또 선택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배, 20배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섹터들을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스마트 글래스가 나온다. 뭐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고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가 판매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이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가 되고요. 이제 애플까지도 최근에 VR이 약간 저조하면서 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애플, 삼성,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정말로 이제 스마트 글래스의 삽을 완전하게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다음은 저는 무조건 스마트 글래스라고 봐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스마트 글래스는 인간의 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아직도 시장 초기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VR이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를 찾고 또 삼성을 찾고 SK 하이닉스를 찾지만 이제는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더욱더 AI,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숨은 공급망을 연결하는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부품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휴림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제가 예전에 휴림 로봇을 그 히든 종목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점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걸리면서 하나의 파동이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뒤에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지만 이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을 한 3개 정도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히든 종목을 알고 싶고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히든 종목에 히든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초기 단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점 매수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모아가야 우리가 몇 개월 뒤 혹은 반년 뒤에 정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20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히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시장에서 뭘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또 주식 또 올해 또 2027년, 2028년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